안녕하세요.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 BOS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4장 Workmanship Requirements and Visual Inspection Acceptance Criteria Pressure Piping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 4.1.9 Repair Welding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원문을 읽고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 Repair Welding. Any discontinuities in excess of the maximum permitted in 4.2 shall be removed and may be repaired by welding after the area has been magnetic particle or dye penetrant inspected to assure complete removal of discontinuities. 그래서 discontinuity입니다. 이런 불연속 사항들 중 어떤 것이라도 이제 4.2항에 나오는 허용되는 맥시멈 허용 공차를 넘을 경우에는 이제 그 discontinuity는 제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may be repaired. 그래서 리페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다음에요. After the area has been magnetic particle이니까 요 remove를 한 다음에 empty, magnetic particle test는 empty죠. empty를 하거나 또는 dye penetrant test, 즉 PT 테스트를 한 다음에 용접을 이용해서 리페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empty나 PT를 하는 이유는 to assure, 확인하기 위해서 있는데 discontinuity가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mpty나 PT를 하는 것입니다. 이 any discontinuity는 4.2항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4.2항을 잠깐 갖다 보시면은 4.2항에 나오는 것은 crack, undercut, 그리고 reinforcement greater than table 5, 그리고 lack of fusion, LF, 그리고 incomplete penetration, IP, 그리고 리니어 인디케이션 중에 어떤 것이라도 5mm보다 더 큰 것은 다 디스컨티뉴이티고 여기에 나오는 조건들을 만족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제거를 하고 리페어 웰딩을 해야 됩니다. 4.1.9.1 Defect removal. All defects in welds or base materials requiring repair shall be removed by flame or arc gouging, grinding, chipping, or machining. 모든 디펙트는, 모든 결함사항들은 어디에 있느냐? 용접부에 있는 모든 결함사항 또는 베이스 메탈, 모재에 있는 모든 결함사항들은 그것들 중에서도 리페어를 요구하는 그런 결함사항들입니다. 이런 리페어가 요구되는 용접부에 있는 그리고 모재에 있는 모든 결함사항들은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플레임이나 아크 가우징이나 그라인딩이나 치핑이나 머시닝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모든 디펙트를 이제 가우징 그리고 그라인딩, 플레임 커팅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라는 소리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라인딩 리페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용접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라인딩 휠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버리죠. 이렇게 그라인딩을 사용해서 갈아버리다 보면 곧 이제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라인딩을 하실 때는 조금씩 파내셔야 됩니다. 실무에 임하시는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라인딩을 조금씩 해서 이렇게 그라인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로시티가 보이고요. 포로시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라인딩을 해서 또 슬래그 인클루전을 찾아내고 완벽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그라인딩을 해야겠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 파낸 부분에
empty나 PT를 해서 결함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리페어 웰딩을 이제 수행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잠깐 이제 유튜브에서 카본 아크 에어 가우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가우징이란 요거를 볼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광고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하고 이게 홀더 SMAW 용접기의 홀더 같은 것에 이렇게 탄소 전극봉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어스를 시키고 그라운딩 시키고 그리고 모재에 전류가 흐르게 하면 이 탄소 전극봉을 모재에 이렇게 대는 순간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가 발생을 하면서 불어내는 형식의 가우징입니다. 원래 있던 용접부를 불어내는 그런 가우징인데 이게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만 나오네요. 소리가 상당히 엄청 크고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음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크 가우징이고 플레임은 산소 토치 이제 잘라내는 거고 그런 것들로 디펙트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Preheating may be required for flame or arc gouging on certain alloy materials of the air hardening type in order to prevent surface cracking or cracking adjacent to the flame or arc gouged surface. 그래서 프리히팅, 예열이 이제 요구가 될 수도 있는데 플레임 커팅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아크 가우징을 사용할 때 어떤 특정한 알로이 자재에 대해서 예열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재냐, 어떤 알로이 자재냐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제 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타입의 자재인데 왜 이렇게 프리히팅을 해야 되냐? 이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surface checking이나 아니면은 크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 체킹이나 크래킹이 어디에 발생을 하냐? 플레임 커팅을 한 자리 또는 이제 아크 가우징을 이제 수행을 한 자리 표면에 이렇게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예열을 해주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열은 예열은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이미지로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소 토치를 이용해서 가스 플레임을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코일을 사용해서 인덕션 방식으로 예열을 하는 방법, 다이렉트로 이렇게 토치로 불을 쏴서 예열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열 전대를 사용해서 예열을 하는 방법, 이렇게 열 전대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인슐레이션을 덮어서 예열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덕션 코일을 설치를 하면은 열 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이렇게 열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수행을 해주라는 이야기이고요.
When a defect is removed but welding repair is unnecessary, the surface shall be contoured to eliminate any sharp notches or corners. 그래서 디펙트를 제거를 할 때는 그러나 이제 웰딩 리페어가 필요가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표면은 이제 윤곽을 잡아줘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샤프 나치 이렇게 날카롭게 튀어나온 모서리 부분 이런 나치 에펙트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 코너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너치 에펙트란 사진이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면에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부분 이런 부분을 너치라고 하는데 나치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노치, 영어로는 나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High stress concentration factor at tip of the notch.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서 용접을 할 때 잔류 응력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크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라인딩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라인딩을 용접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그라인딩을 하고 이렇게 그라인딩 했으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노치가 이렇게 생기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들어 컨투어를 윤곽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The contoured surface shall be re-inspected by the same means originally used for locating the defect. 그래서 contoured surface는 이렇게 윤곽을 스무스하게 만들어준 그런 그라인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디펙트를 발견한 같은 방법의 NDE 방법으로서 이렇게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유관 검사가 될 수도 있고, 뭐 PT가 될 수도 있고, MT가 될 수도 있고요. (4.1.9.2) Repair welds. 그래서 repair weld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a WPS using qualified welders, recognizing that the cavity to be repaired welded may differ in contour and dimension from a normal joint preparation and may present different restraint conditions. 그래서 repair 용접을 할 때는 이제 WP에서 퀄리파이드 웰더니까 보증을 받은, 허가를 받은, 그리고 승인을 받은 그 용접사가 이제 승인된 WPS 웰딩 프로시저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용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퀄리파이드 웰더는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뭐를요? 캐비티가 있다는 것을요. 리페어 하려면 이제 그라인딩이나 아크 가우징이나 그리고 플레임 커팅으로 이렇게 디펙트 부분을 파내야 되죠. 파내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용접이 있었는데 여기를 파냈다. 그러면 이 부분, 파낸 부분을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 캐비티를 리페어 용접을 할 때 이 캐비티는 원래 이 그루브 형상이랑 다르니까 이 캐비티를 용접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노멀 조인트 프리퍼레이션이랑은 다르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비티를 용접할 때는 다른 억제력이나 구속력들이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 그런 조건들을 잘 확인을 해서 용접을 하라는 내용이 4.1.9.2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비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Repair weld cavity. Repair weld cavity에다가 좋은 사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사진은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여기 판에 쓰면은 이렇게 판인데 요 루트 조건이 처음이랑 다르죠. 그냥 요거를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리페어를 한 다음에 요게 이런 식의 이쁘게 개선을 뭐 30도, 60도, 45도 이렇게 친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개선이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각도가 제대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선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파낸 부분에 용접을 할 때는 조심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All repair words should meet the visual acceptance criteria of 4.2. 그래서 모든 리페어 용접에 대해서는요. 4.2에 나오는 visual acceptance criteria 합격, 육안 검사 합격 기준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4.1.9.3 인스펙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